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오늘은 뭔가 촬영하기에 아쉬운 날씨예요. 굉장히 칙칙한데 그래도 한번 즐겁게 뜨개톡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고 오셔서 오늘의 뜨개톡톡 주제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차트 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차트 도안으로 시작한 게 아니어서 처음에 차트 도안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풀지 못할 수학 문제를 처음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차트 도안을 시작했을 때의 작품이 마마렌스의 에버딘 가디건이었어요. 디자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쉬운 도안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트 도안을 어떻게 읽는지 자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디자인을 처음부터 고른 게 아닌가. 차트 도안도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로 그냥 보여지는 차트 그 기호를 해석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지금도 저도 기호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뭐 어떤 기호는 이걸 의미한다 이것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 도안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알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담아본 거예요. 이 도안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들을 다 담고 싶지만 그럼 영상이 끝나지 않거든요. 제가 초보일 때 차트 도안을 보면서 실수를 했던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물론 차트 도안을 모르셔도 사실 충분히 뜨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즐겁게. 그런데 우리가 뜰 수 있는 작품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올렸었던 저의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텐저린 스웨터,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터죠. 얘도 차트 도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스웨터를 만든 두루미 작가님의 다른 도안들도 다 차트 도안인 데다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남자 스웨터도 차트 도안입니다. 물론 서술형 도안이 확실하게 지시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접하기에는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죠. 근데 디자인들 중에서 물론 서술형으로 구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더 복잡해서 차트 도안이 훨씬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도안과 서술형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도안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도안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작품의 수와 그 다음에 이해도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제가 초보 때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읽는 방법을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 모눈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한 칸을 우리는 한 코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겉면과 앞면을 얘기하는 단수가 어떤 건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아래부터 위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단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숫자를 우리는 코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히죠. 전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뜨개를 할 때도 처음 시작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잖아요. 그거를 차트로 그대로 구현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면에서와 앞면에서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모칸 하나에 일자로 되어 있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일자 모양이 우린 차트 도안에서는 겉뜨기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누워있는 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 모양은 안뜨기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단수 중에서 홀수로 되어 있는 1, 3, 5, 7 이렇게 되어 있는 홀수 단위 겉의 면을 의미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겉뜨기와 겉면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보이는 이 부분은 겉면, 그 다음에 입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앞면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 도안을 봤을 때 홀수 단위 보통은 겉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이 앞면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보통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면뜨기로 이렇게 조각조각 떠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원통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과 겉면이 이렇게 탑다운처럼 원통으로 쭉 이어뜨는 경우에는 따로 구분이 되지 않을 텐데 평면뜨기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평면뜨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홀수 단위 겉면, 그 다음에 짝수 단위 앞면을 의미하게 돼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겉면에서는 겉뜨기의 표시가 그대로 겉뜨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겉뜨기를 하라고 표시된 기호가 당연히 겉뜨기인데 두 번째, 2번 단을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때는 모든 게 거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겉면을 뜰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겉뜨기는 겉뜨기, 안뜨기는 안뜨기 이렇게 해석해서 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쪽 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뒤집어줬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면서 기호에서 표시되어 있는 겉뜨기 기호를 안뜨기로 읽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겉면을 표시하는 단수에서는 그대로 기호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앞면을 해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겉뜨기를 안뜨기로, 안뜨기 기호를 겉뜨기로 해석해 주시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 도안보다는 약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형식의 도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약간은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 도안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서술을 같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서술이 되어 있지 않은 조금은 굉장히 간편하게만 딱 그려져 있는 차트 도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모양을 보고 여기가 겉뜨기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안뜨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략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기본 기호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겉뜨기, 안뜨기, 꽈배기, 그 다음에 케이투터, 저먼숄로를 할 때 돌아뜨는 그런 기호들이 있어요. 이런 기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아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의 경우에는 차트 도안에 나오는 기호들을 알아야 될 때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도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호를 모르면 기호의 이름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감이 안 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대바늘 차트 도안 기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 이 기호랑 똑같이 생긴 기호를 찾습니다. 어떤 기호는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영상도 물론 많고 그런 설명도 많기는 하지만 개개인이 모르고 있는 기호를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딱 선택을 해서 검색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 도안에 대한 이 기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을 하나 구비를 해서 모를 때마다 이 기호를 책으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탑다운일 때랑 바텀업이 다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천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탑다운의 경우에는 이 위쪽부터 그려지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늘어가는 방식으로 도안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네모칸 하나가 한 코를 의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늘려지면 그 한 칸이 계속 늘어가면서 이렇게 뒤집어진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이나 바텀업 이런 거 관계없이 읽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들도 반드시 종합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실수를 했던 게 도안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던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기호만 보면서 옷을 뜨다 보니까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서술하는 작가님들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 준비단까지 차트의 하나의 구성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 모양을 뜨기 이전에 준비하는 단은 제외를 하고 그 위부터 1단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단으로 포함되지 않는
어떤 도안에 표시가 있다, 차트가 있다 하시면은 아, 얘는 준비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1번을 확인을 하시는 게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같이 확인을 하시고 차트 도안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도안의 경우에는 이 차트 도안 자체만 있는 것도 있지만 일본식 서술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몽그리 스웨터 차트도 일본식 서술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남자 스웨터도 일본식 도안이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식 도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래서 같이 일본식 서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 도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도안보다 장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물론 크게 보기 위해서 이 장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서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술이 하나하나 다 되어 있는 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가독성도 편하고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엄청 과도하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두께의 책으로 봤을 때 담을 수 있는 작품의 수가 차트 도안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시를 보시면 2-4-1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두 단마다 네 코를 한 번씩 줄임이나 늘림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임을 해라, 늘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없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예시도 저의 몽그리 스웨터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몽그리 스웨터에 목단 있는 부분을 보니까 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단마다 한 코씩 10번을 V넥에서 코가 어떻게 되나요? 더 늘어나나요? 더 만들어야 되나요? 이 삼각형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편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을 때는 코를 없애라, 줄이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약간 자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V넥을 만들어야 되면 코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건 두 단에 한 코씩 10번 줄여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줄이고 나면 두 번째, 네 단에 네 코씩 3번을 줄이고 와라 이거예요. 네 단에 네 코씩 3번을 줄였다고 하면 총 12코가 줄어든 거죠. 그 밑에서는 10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또 22코가 줄어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6단마다 3코씩 한 번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코씩 한 번 줄였으니까 3개를 줄인 거죠. 그 다음에 3단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건 3단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면 뜨기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식 서술과 차트 도안이 함께 서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차트 도안을 시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차트 도안을 처음 읽기 시작을 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담아봤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이기보다는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알고 있어야 될 정보들을 조금 담아봤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싶었지만 이게 제 마음처럼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걸 직접 또 촬영을 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술형에 익숙해졌다 보면은 아무래도 옷 전체의 구성을 보고 내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뜨기보다는 하라는 대로 뜨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분명 이게 겉뜨기 기호였는데 나는 겉뜨기를 떴는데 왜 모양이 안 나오지? 이런 당황스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왜 안 나올까? 초보의 귀여운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최대한 설명을 드려봤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어서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차트 도안을 도전해보시지 않았다 하시면 저는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막막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다 보이기 때문에 훨씬 가독성도 좋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뜨개를 해야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시원스럽다고 할까요? 조금은 나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서 시작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보면은 이 장수 하나만으로도 아, 옷을 이렇게 떠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도 바로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까처럼 일본식 도안 서술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모양에 대한 차트만 들어가 있는 경우, 저의 몽그리 스웨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방식도 있고, 두루미 작가님의 경우에는 무늬만 차트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든 코스가 다 차트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어떻게 떠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보고 서술을 해야, 어떻게 뜨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서술로도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도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의 뜨개톡톡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계기에 조금 힘이 되어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어려운 촬영이었는데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실 편집할 때도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이거를 마무리하면서도 아, 이게 과연 온전하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미래의 저를 믿고 클로징 멘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뜨개톡톡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도 또 찾아와 주셔서 또 즐거운 뜨개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이야.